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3교과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을 진행할 겁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면 먼저 지역사회의 개념, 정의 또 유형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 33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지역사회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개념을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종래에 있었던 전통적인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로 하고, 그에 비해서 오늘날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을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정리할 적에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일정 공간 범위 내에서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 범위라고 할 적에 이 공간 범위에는 지리적 공간 범위가 있고 또 사이버 공간 범위가 있습니다.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이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같이 생활할 적에 생활이라는 자체를 같이 거주하는 입장도 있고, 같이 어떤 관심사에 접촉을 하는, 영위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같이 거주하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이것은 지리적 지역사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즐기거나 같은 관심을 갖는, 영위하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능적 지역사회가 될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지역사회는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지리적 지역사회와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공간 범위에도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지리적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사이버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은 관심사를 즐기는 사람들은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32페이지 오면 지역사유 정의에서 1번의 1번 지역사유 정의와 지역사유 속성은 바로 이건 지리적 지역사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래의 오랫동안, 지금도 물론 당연히 지리적 지역사회 존재하기 때문에 1번에 2번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또 2번에 1번 지역사회는 특수성과 분리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지리성 및 지역적 경계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번에 지역사회는 지역 그리고 동질성, 말하자면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지요. 또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류, 조금 전에 우리가 판서를 미리 했습니다만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보통 행정구역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또 같은 동 이런 개념도 전부 지리적 지역사회의 개념인데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33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것처럼 변호사회, 사회복지사회, 사회단체 등등등 이런 등등을 우리가 사이버 공간 범위를 가지고 서로 접촉하는, 또는 IC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접촉하는 빈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이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유형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안에 의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월안의 분류도 당연히 우리에게 출제가 되어야 되는, 또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의 기능을 보면은 월안에 의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사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해서 사회통제 기능도 있고 사회통합 기능도 있고 사유화 기능도 있고, 또는 사유연대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 와렌의 분류는
이 지리적 지역사회에서 첫 번째 이렇게 그 무엇떤 기능을 하느냐가 아니라 비교 척도와 또는 좋은 지역사회의 기준, 이렇게 와레는 어떤 기능을 하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비교하는 이런 척도에 초점을 둔 사람입니다. 와레는 비교 척도로 그 지역사회가 자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치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혹시 위성도시라고 불리는 것처럼 자치성이 없이 기존 중심도시의 주변의 공간 범위만 그냥 유형적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했을 뿐이지 그냥 중심도시의 일부분에 불과하냐 아니냐를 따른 것이 저치성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서비스 영역이 일치되면 아마 자치성도 강하겠죠. 혹시나 교육의 기능, 교육 기능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모든 교육 기능이 다 발휘되고 있는가? 또 의료 보장 기능,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모든 의료 보장 기능이 일괄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세 번째 나와 있죠.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성.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성. 정말 우리 지역이라는 또는 심질적 동질감, 우리 지역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 또 기능들의 수평적 체계, 기능들의 수평적 체계. 얼마나 이런 기능, 소위 행정기능, 군사기능, 교통기능, 주거기능, 의료기능, 교육기능 등이 얼마나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보면은 북한과 접경으로 있는 휴전선 부근의 행정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나머지 기능이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남에게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제주도나 아니면 경주와 같은 이런 영역들은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능들이 그에 보조하는 기능들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 경주나 그 제주는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또 이 접경에 있는 지역에서는 군사도시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건 수평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나머지가 보조하는,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나머지가 보조하는 이런 입장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이 모든 기능들이 두루두루 서로의 하나의 그 톱니바퀴집 맞물려서 이 주민들의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도 하나의 비교 척도로 와렌이 제시를 했던 겁니다. 다음에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와렌은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을 5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으로 첫 번째 있던 것이 인격적, 첫 번째 333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인격적 관계, 지역 주민들 간의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 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서는 권력의 분산, 권력의 분산, 밑에도 둘째 일할 때 폭넓은 권력의 분산이, 권력의 분산. 또 세 번째로서는 거기 보면 다양한 이익 집단의 포용, 다양한 이익 집단의 포용. 좋은 지역 사회는 다양한 이익 집단이 같이 혼재하는, 자, 이런 지역사회, 특정 성격의 집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라는 거죠. 다음에 자율권의 보장, 자율권이 보장되는, 주민들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는 좋은 지역사회라는 거죠. 다음에 보면 의사결정의 협력 또는 갈등의 최소화, 갈등이 가능한 적은 갈등의 최소화. 그래서 의사결정의 협력과 갈등이 최소화되는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바로 와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좋은 지역사회의 특징과 또 지역사회의 특성 비교 후 척도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 바로 주장입니다. 그래서 133, 134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333, 334를 보시고 334페이지 오면 또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류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의 기능, 또 지역사회 제도와 기능. 그래서 여기는 뭐 언제나 여기 인행사에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로 해서도 역시 출제가 되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 정리가 쭉 돼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A급에 지금 상당히 준해서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용어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지역사회복지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까? 이렇게 나와 있지, 어쩌다가.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가족제도 변화에서 종래에는 가족 내에서 모든 이런 일상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가족 체계가 핵가족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지역사회가 맡아야 되는, 또 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가 강조되었다. 또 두 번에 보면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때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부각을 했다. 또 세 번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는 종래는 화폐적 욕구만 존재를 했었지만은 오늘은 비화폐적 욕구가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용어가 등장하는 배경도 여러분들이 출제에 대비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속성 쭉 뒤에서 7번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1번 지역사회복지는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다. 또 나머지를 쭉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5번의 둘째 줄인 것은 지역사회복지는 어디를 중심으로 한 복지다?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복지다. 그래서 지역성이라는 말 알면서 썼고, 7번 자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 개별사회사업이든 집단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든 간에 지역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다 개별사회사업도 집단사회사업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복지 실천 현장에 가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의 영역이, 비전문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는 그래서 전문가 및 했지만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활동까지 포함을 한다. 비전문가의 활동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비전문가의 영역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중요 표시를 해주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 사회복지의 이념 그러면 양대 이념, 그러면 누구나 같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상화의 이념. 그리고 같은 공간번에 있는 사람은 잘 사는, 못 사는, 잘난, 못난, 장애가 있는, 없는, 남녀노소, 종교, 인종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 사회통합의 이념. 그래서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은 어떠한 복지에서도 기본 이념으로 기본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역복지를 따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을 당연시하면서 당연히 지역주민의 주인정신, 주민참여의 이념, 그리고 주민들 간의 긴밀한 협력성, 연계성, 네트워크화의 이념, 그리고 탈시설화의 이념. 탈시설화의 이념은 하나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이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 주민참여의 이념, 네트워크화의 이념, 그리고 탈시설화의 이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에서 보면은 예방성, 통합성, 포괄성, 연대성, 지역성 등은 지역성이 당연한 것이고, 조심할 것은 바로 예방성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 물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 구제, 구빈 이렇게 사후적, 소극적 성격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에서도 예방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같이, 그래서 1번에다 예방성을 넣습니다. 5번에 지역성은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두루두루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포괄성.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통합성, 조합성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잘난, 못난, 또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 연대성 이런 것을 하나의 그 특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방성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시고 오늘날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거기 지역복지 실천의 개념, 또 페이지 나온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이런 용어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적으로 봐주시고 337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가 나와 있습니다. 337페이지. 재가복지란 뭘까?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아니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또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요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가까운 지역사회에 있는 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도록 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재가복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이런 지원을 재가복지라고 합니다. 한번 그 교재로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영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자, 1번에 2번 재가복지가 등장한 것은 1번에 1번 20세기 초 영국에서 등장을 했는데, 2번 재가복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커티스 위원회가 아동보호를 위하여 어떤 수용시설에 수용시설에다가 가둬놓고 보호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이나 아니면 가정과 초유대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작은 그룹홈 공동생활 시설을 이용해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커티스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남정네들이 전시에 출정을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가정주부들이 바로 남성들이 이끌어가던 직장을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동보호 문제가 등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가지고 엄마가 직장에 나간 아동들을 어떤 시설에 도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이 커티스 위원회 보고서는 그것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에서, 아니면 가정은 아니더라도 가정과 유사한 그룹홈 공동생활시설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낫더라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재가복지가 본격화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 2번의 재가복지의 정의 1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란 여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자원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이용시설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재가복지를 정의하면서 거기 3대 핵심 사업 별표하시고, 재가복지를 위한 3대 서비스로서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등장 배경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서 당연히 재가복지는 탈시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가정이나 가정과 가장 유사할 수 있는 그룹홈, 공동생활시설 등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탈시설화. 그리고 당연히 모든 복지의 기본 이념으로서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이념 실현이 바로 하나의 배경이 될 것이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가족 부양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자기 가족은 자기가 부양이지,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모셔야 되고 자기 자식은 자기가 길러야지, 이러한 종래의 가족 부양에 대한 이런 관점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유를 위하여 엄마 아빠가 나갔다면 그걸 국가나 사회가 어린애들이나 노인은 보호해 줘야지 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당연히 배경이 되겠고, 또한 그러한 사회복지 대상자가 증가했고 복지 욕구가 복잡하기 다양화되었고, 또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런 데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또는 부각되는 이런 배경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의 특성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중요 표시하시고, 부분적 보호의 제공이다. 전면적 보호 아닙니다. 일시적, 시간적, 공간적인 부분적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재가복지라는 것은 사적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의 복지, 이웃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없을 때 공적 부문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 보호를 기본 전제로 하되 국가 부문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는 가족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다. 또 시설의 지역적 배치를 강조한다. 서비스 체제를 구조한다. 이렇게 특히 부분적 보호, 사적 보호 전제 이런 등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실천의 원칙 또 실천의 가치가 쭉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는 언제나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언제나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지역사회라는 이 자체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지만 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는 맥릴의 원칙 7개로 제시된 것도 출제가 되지만 존스와 다마치 거의 14개라. 너무 공부하기는 좀 그렇지만 14개로도.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다 보기는 그러니까 존스와 디마치가 제시한 지역복지 실천의 원칙 14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를 좀 제가 줄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을 치다 보면 안 봐도 되겠네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1번 당연히 지역복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겠어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때문에 1번은 읽어만 보고 줄 안 쳐도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던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줄쳐요. 종래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지역복지 실천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스스로의 역량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마다 개별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별화의 원칙 중요 표시하시고 또 지역복지 실천은 종래의 중앙정부가 필요하든 말든 획일적으로 그냥 또 내려주는 하향적이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 결단력, 스스로 자기결정권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3번 역시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3번 나와 있죠. 3번 중요 표시하시고 또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토대는 사회적 욕구여야 된다. 좋고 기관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욕구가 반영돼야 된다. 좋고 그리고 욕구 사이의 중재에 민주적 태도가 필요하다. 좋고 다음에 7번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줄 쳐놓으시고 2번, 3번 다음에 7번 사업 수행 구조가 단순해야 된다. 지역복지 실천에서 사업 구조는 단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7번 중요 표시하시고 분배는 공평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 지역복지 실천의 다양성 존재해야 돼. 지역사회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획일적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줄 안 쳐도 되겠지요? 다음에 오른쪽 33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은 집중의 원칙과 분산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집중의 원칙, 협력과 분산의 원칙, 자체 사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거기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문장 자체가 벌써 출제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역복지 실천의 원칙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도 들어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도 있다. 역시 거기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12번 역시 중요 표시 중에 더 중요 표시 지역사회는 다 알면서도 시험지에도 보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된다. 다음에 13번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하고 해야 된다. 또 지역 주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한다. 거기 이벤트 개발도 역시 중요 표시하시고 14개나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읽지 않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2번 개별화의 원칙, 3번 자기결정의 원칙, 7번 사업수행구조 단순화, 그리고 10번 집중의 원칙, 협력과 분산의 원칙, 자체 사업의 조화, 그리고 11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12번 있는 그대로의 수용, 그리고 14번 지역 주민을 위한 이벤트 개발, 축제 이런 것 등이 이런 것 등을 출제하시고 나머지는 안 읽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한 번은 또박또박 읽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 제목으로만 지역복지 실천에서는 다양성의 가치, 다양성 또 자기결정, 지금 다양성, 자기결정 앞에 원칙에서 썼던 겁니다. 다음에 비판의식 개발, 또 그러면 상호학습,
또 페이지 넘어가면 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사회의 정의에 대한 헌신 이런 등등이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로 주장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자기결정과 역량 강화 무엇 이 중에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 지역 주민의 비판의식 개발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호 학습, 또 지역사회의 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사회의 정의에 대한 헌신, 어떤 것을 지역복지 실천할 때 우선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담당하는 책임자라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 제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넘어서 341페이지 지역사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 문제. 개념 있게 보시면서 박스 안에 지역사회 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대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지역사회 문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문제에 보면은 리을번, 미음번 쭉 나오는데 사회복지사는 문제 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기법으로서는 우리가 보면 지역 주민들의 욕구 사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공식 비공식적 인터뷰, 사유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등등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쭉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